어느 날 대학생인 민서는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소위 기담이 전해지는 숲으로 유명한 한적한 산에 캠핑을 가게 되었다. 그 숲은 오래전부터 각종 기묘한 사건과 실종,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젊은 호기심에 가득 찬 민서와 그의 친구들은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도착한 날은 날씨가 맑고 무척이나 평화로웠다. 그들은 웃으며 텐트를 치고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민서의 한 친구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들어봐, 이 숲에는 한 여자의 영혼이 떠돈다고 해. 그녀는 과거에 이 근처 마을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이 숲으로 들어간 이후로 실종되었어. 몇 주 뒤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나섰지만 숲 깊은 곳에서 그녀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 그녀의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대. 그 이후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 친구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며 그들은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텐트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 그러나 민서는 자꾸만 잠에서 깨어났다. 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바람 소리와 섞인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안나. 도저히 누구의 농담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민서는 조심스레 텐트를 나와 밖을 살폈다. 달빛 아래 숲은 무척이나 고요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가까이서 들리고 있었다. 숲길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서는 망설임 끝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는 점점 더 영악해졌고 마침내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추었다. 주변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뒤돌아보니 숲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안나라는 이름을 슬프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민서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서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텐트로 달려갔다. 그의 외침에 깨어난 친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서는 숲에서 본 일을 이야기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얼굴에 어린 공포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친구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벽이 밝자마자 짐을 챙기고 서둘러 숲을 떠났다. 학교로 돌아온 후로도 민서는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을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 뒤로 다시는 숲에는 가지 않았다. 그곳에 숨어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5층에 사는 어느 가정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냥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아이가 울거나 웃는 소리와 혼합되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결국 몇몇 이웃들이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로 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집안에는 누군가가 어지러 놓은 흔적과 곳곳에 아이가 끄적거린 듯한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들 중 하나는 이상하게도 이웃 주민들 중 몇 명의 얼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다.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은 새벽에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빛은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켜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동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대부분 새벽 3시경 깊은 밤중이었다. 경비원이 확인해보면 항상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불빛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네 사람들은 서서히 그 집 주변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같은 층에 살던 한 여학생이 체육복을 찾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학생은 울먹었다. 그녀는 지하실 한 구석에서 길을 잃은 듯한 어린아이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 아이가 웃으며 같이 놀자 고하는 순간 그녀는 끔찍한 무언가를 본 듯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해진 것을 이상하게 느낀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는 이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몇 달 후 다른 도시로 이사한 어느 주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썼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전 집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 때문에 새로 이사한 곳에 영험하다는 사찰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은 오래전 한 아이의 유령이 머문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참혹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더더욱 공부에 빠졌다. 그 집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어렴풋이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을 초월하려 했었다. 시간이 지나도 15층의 그 집은 미스테리로 남아 모두의 기억 속 전설처럼 자리 잡았다. 결국 그 누구도 그 집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대학생 민수는 종강 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민수는 항상 그곳에서 보내는 고요한 밤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는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무심히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찝찝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길을 재촉했다. 길을 가던 중 민수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길가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목걸이였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그것을 주었다. 하지만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불현듯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민수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길은 왜 그렇게도 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목걸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빠르게 씻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이 막 지난 시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모님은 여행 중이었고 집에는 그 혼자였다. 두드림 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곧이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조금 더 격하게. 겁에 질린 민수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문을 내다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민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자 방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헛것을 들은 걸까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책상 위에 목걸이가 반짝거리며 희미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목걸이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방의 모든 불빛이 꺼지며 짙은 어둠이 방을 삼켰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다시 복도를 달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절박한 마음에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귀가 떨어질 듯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돌려줘. 민수는 그 목소리가 목걸이에 얽힌 것임을 깨달았다. 숨이 턱 막혔지만 온 힘을 다해 목걸이를 던져버렸다. 그러자 실루엣은 멈추고 방 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목걸이는 분명히 복도에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겁에 질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목걸이 사건을 알렸다. 경찰이 목걸이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오래전 실종된 한 여학생의 소유물로 확인되었다. 그 여학생은 이 마을 출신이었으며 대학 입학 직후에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걸이를 증거품으로 수거해갔고 사건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민수는 그 일이 있은 후 다시는 그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민수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다. 지금도 종종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기분에 소름이 돋지만 그는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 돌려줘라는 말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니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당시 나는 기숙사 대신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조용한 동네였고 늦은 밤이면 유난히 어둡고 적막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벽에 기대어 앉아 TV를 보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올 일은 없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잡음만이 이어졌다.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시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찰나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자꾸 내 방에 있니?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소름이 돋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로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장난 전화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쯤 나는 잠에 들려는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주춤거렸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 목소리가 이번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외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당장이라도 원룸을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었다. 다음날 아침 지친 얼굴로 나는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원룸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렇게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그 밤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귀가 길에 오르자 새벽 공기가 꽤 차가웠고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집에 도착했다. 원룸에 들어서자 자연스레 불길한 기운이 다시 엄습해왔다. 씻고 누워 잠에 들기 직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는 대답 대신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내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무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굳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 결국 힘겹게 용기를 내어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고 낯선 남자와 내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사진을 덮었다. 다음날 나는 원룸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전화가 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곤 한다. 그 기억은 아직도 내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